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1000명을 넘어섰던 적이 있고요. 지금 오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5907님, 코로나 방역 단계 올리면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사정 좀 헤아려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발. 안양 박달동 호프주점에서 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계속 주시고요.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K방역이 한계에 봉착했다. 백신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허인호 의원님께서 해주시죠. 네, 코로나19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초창기에 우리 정부가 이 역병 확산의 원인인 중국발 입국자는 막지를 않으셨어요. 개인 방역만 강조하다가 결국 동남아 국가보다 못한 처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의 방역은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정부에 대한 비난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비난을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방역 모습도 지붕이 없는 집에 가구를 막 채워넣는 집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매일 최대치 지금 갱신하고 있고 지난 12일에 1000명대 넘었고 그리고 K방역 홍보비에만 1200억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백신은 국민들이 구경조차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 9일 백신과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사흘 만에 실로 방역 비상 상황이다.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네. 언제까지 말로 방역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안내한 터널은 사실 터널이 아니라 출구가 없는 동굴 아닌지 아닌지 이제 심각하게 좀 따져보고 퇴임으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니까 이런 비판들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도 한데 장 의원님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일단 이 방역에 대한 불감증이 참 국민의힘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대구 신천지 사건 때나 혹은 또 8.15 정광훈 집회 때도 태극기를 들고 갔던 많은 또 시민들이 저희가 8월만 해도 조금 이 코로나 위기가 좀 잡혀가나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확산 속도가 급격히 늘어난 사건이 있었고요. 이 소위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재난지원금 주자고 주장할 때 항상 발목 잡아왔던 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까지도 저희가 내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반대하시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이렇게 합의를 해주셔서 그나마 저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백신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아직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소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은 백신과 치료제를 검토했는데 혹은 진행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늦게 하느냐?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국 백신이라도 지금 가져다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로모토식으로 지금 임상실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안전한 상황까지 가서 저희가 이 백신과 치료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미 4천만 명분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예산도 다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좀 확충하고 보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만큼은 정말 국민의힘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장영태 의원님께서 코로나 백신 구매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저희 당에서 백신 구매에 대한 거를 11월부터 물어왔었고요. 네. 구매하겠다, 확보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바게닝 세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계속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셨고요. 결국은 확보했다가 아니라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이었고 역시나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고 고요.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유통 업체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영하 70도에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드라이 아이스까지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지금 농담 삼아 많은 말씀, 그렇죠. 농담 삼아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확보라는 표현을 좀 쓰시는데요. 이미 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상품이 출시해서 마치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각국이 지금 미국도 FDA 승인한 이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영국이 지금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를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확보했다? 이게 치료제여야지만 확보되는 거죠, 사실. 치료제가 아닌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면 센트리온이나 녹십자에서 실험 단계에 삼상 실험하고 있는 그 치료제나 백신을 그럼 바로 도입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상황은 좀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좀 더 이 안전성 검토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성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아직 아무 지금 안전성 검토가 된 네. 그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백신에 대한 사실 국민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정부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고 또 여당은 좀 해명을 하시는 건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확보에 대한 계약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고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는 또 그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 국내에 들어왔다. 얼마를 구매했다가 아니라 그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시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얘기를 이 정도만 정리를 하겠고요. 지금 부동산 이슈가 좀 뜨거워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임대주택 방문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화두가 됐습니다. 두 분은 특히 또 초선이시고 젊은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더 체감하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 의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은 저희가 이 기본적인 기조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이 주택 수요는 억제하고 이렇게 저희가 기조를 잡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부터 해서 인허가, 과세, 대출, 금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이 정책을 실현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이 6085라고 하죠. 60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의 좀 중형 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걸 확대하자라는 게 주요 메시지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평 4인 가족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주제 삼아서 이 보도하는 행태들이 좀 매우 안타깝고요. 그걸 또 말꼬리 잡아서 발언을 하시다가 또 해명을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납득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좀 입장이 이 태도 돌변이 좀 안타깝고요. 어찌되었건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확대 저는 모든 여야가 할 것 없이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정말 이 부동산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많은 국민들의 여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발 이 다주택자라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20대 청년 평균 이 임금 같은 경우가 한 200여만 원 되는데 네. 혹은 250만 원 정도 받아서 지금 서울 이 평균 집값 9억 4천만 원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13평 4인 가족 그 발언은 대통령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정황을 보면 발언인지 질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3평의 주택에 1인 가구가 적당한지 4인 가구가 적당한지는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8평 방 하나에 4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각에선 말도 안 되는 평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그만한 그마저도 절실한 터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조차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기획된 의전에만 의존하는 그 대통령이 좀 안쓰러울 따름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탁현민 그 분께서 SNS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탁현민이 하자고 하는 데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실수를 했다. 탁비서관이 그 SNS에서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글을 썼더라고요. 괜히 나무라고 밖을 둘러보다가 혼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의전의 그 어떤 기획된 쇼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현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하시고 현장을 둘러보신 뒤 그 다음에 정책적인 것들을 실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0204님 초선 의원 두 분께서는 라면을 참 좋아하시네요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있고요. 자, 이랬더라면 이라는 얘기 말고 좀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많이 얘기해 주십사는 의견을 또 청취자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두 분 의원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자, 시간이 오늘 좀 얼마 없고요. 또 제가 임시 진행자라 그런지 이 원래 진행자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더 뜨거운 이슈가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청취자 의견 좀 받아들여서 대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위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 초등학교 1학년생 첫 아이 학교 가다가 말고 어린이집 못 보내고 지금 저 너무 힘듭니다. 남편 직장도 잃을까봐 걱정됩니다라고 11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여야가 좀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응원받을 것 같아요. 끝으로 그런 여야가 어떻게 이런 측면에서 좀 접점을 찾아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야 된다라는 두 분의 의견 얘기 듣겠습니다. 허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네, 그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그 이낙연 대표가 1차 자가검사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입니다. 지금은 준전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자가검사도 받고 기관검사도 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과 방법을 다 좀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9월 8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가진단키트 병행 사용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 제가 있을 때도 위기관리할 때는 정해진 매뉴얼을 좀 따라야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좀 그 비정상이 정상화되는데 네. 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 여야와 당정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가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시험 보지 못한 의대생들 네네. 시험 볼 수 있게 해서 그 의료 피로를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매뉴얼이 없더라도 좀 새로운 내용으로 도전하자. 거기에는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주셨네요. 장 의원님.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여러 가지 PCR 방식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방식과 다르게 별도로 라피드 킷이나 말디토프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신속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점, 또 정확한 채취 또한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확진자들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의료 병상의 확보나 지금 저희가 공공의료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민간 병원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는 사실 공공의료의 영역이다. 민간병원까지 동참해야 되느냐라는 반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공공의료에 대한 의대생 확충부터 해서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확충, 시설에 대한 확충들을 강조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빨리 타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7720님 두 분의 신선함 정말 좋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모습은 안 닮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꼭 그럴게요. 기대가 있는 한 또 희망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의원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새로운 또 기회와 해결의 희망을 만들어 주실 분들 같습니다. 자, 저는 임시 진행자라 이제 다시 뵐 수는 스튜디오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열심히 두 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